자, 명태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명태균이 오늘 검찰에 출두를 했다고 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 수요일 방송인가요? 수요일 방송에 그 얘기를 했어요. 명태균이 검찰과 합의를 보게 되면 분명히 들어가서 대통령 내외한테 사과를 할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공범 내지는 주범으로 몰아가고 자기는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했는데 이걸 시전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명태균은 자기의 발언으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들 모두에게 사과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태도하고는 사뭇 다르죠? 네. 관련한 얘기 먼저 뉴스로 좀 볼까요? 네. 이 명태균 씨가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경솔한 언행 때문에 공개된 녹취 내용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밝혔고, 하지만 강혜경 씨가 병원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요구했고 운전기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하며 협박을 했다라고 주장했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강혜경 씨는 명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대질신문도 피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요구를 했다고 치면 200이라도 줬어요? 2천을 요구를 하는 사람한테? 쌩깠잖아. 저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협박을 들어서 협박을 해줘야만 될 만큼 사이가 나쁘고 약점을 잡혔다고 생각했으면 2천 중에 1,000이든 200이든 성의껏 돈을 줬겠죠. 근데 돈을 안 주고 협박받았다는 게 뭔 협박입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그 두 사람이 그동안 전화 통화했던 내용들을 다 들었잖아요. 누가 봐도 관계가 협박을 이 하면 가불이 너무 분명한 관계인데 협박을 하면은 그 씨발 한 장도 틀리지 말라고 막 얘기하는 명태균이가 협박을 했겠지. 운전기사가 비례대표를 달라고 했대요. 오잉? 그래서 줬냐고. 시의원이라도 공천을 줬냐고 그 사람한테. 내 생각엔 오히려 이랬을 것 같아요. 일 잘 되면 내가 요즘 뭐 아버님 많이 아프신데 힘들지. 왜냐면 지병을 앓으신 지 오래됐더만 내가 이번 일 잘 되면 내가 한 2천만 원 줄게. 이걸 지가 먼저 던졌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꼭 이런 애들 특징 먼저 사기꾼, 양아치 이런 새끼들 특징이 되게 웃긴 게 지들이 먼저 막 얘기를 해놔. 그리고 상대는 그걸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을래나? 고맙습니다. 그 돈은 뭐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했죠. 근데 그러면 나중에 안 해주고 나중에 관계 틀어지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 지가 한 얘기를 내가 한 얘기 나 어디서 이거 많이 당했어. 나한테는 안 당했어요. 지가 여러분. 한 얘긴데 내가 한 얘기로 탈바꿈을 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천하의 쌍년으로 만들어 놓더라고. 이 쓰레기 새끼들 아주 그냥. 저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이 네. 나네? 갑자기? 아무튼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메신저를 오히려 공격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나중에 강혜경 씨를 이 협박범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렇죠. 검찰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예요. 검찰 측에서 우리가 시나리오 써놨는데 일단 강혜경이는 협박범으로 몰 테니까 이렇게 하고 들어오기 전에 요거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라고 얘기가 그렇죠. 거기까지 됐겠죠. 그래서 사전 조율을 마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녹취 내용에 대한 사과. 왜냐면 녹취 내용이 까진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실수로 내지는 내가 사려 깊지 못해서 이 얘기를 해서 마음에 상처받으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결국 제일 큰 상처는 윤석열 김건희가 받으니까 걔네한테 사과한 거잖아. 걔네한테 사과를 한 거고요.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협박범으로 몰고 있는 거고, 그래서 더 이상의 추가 공개가 이루어지실 때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협박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명태균 씨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지금 이 9천만 원만 물어본다고 불러서 갔단 말이야. 공천 개입 이런 거 얘기 안 나오고, 그러면 애초에 이제 메꿔진 걸로 하면, 그 9천만 원 빌렸던 돈 빌려준 돈 받은 거예요. 라고 하고 거기서 끝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근데 말이죠. 황 씨가 얘기하는데, 당신 누구한테도 3천 받고, 누구한테도 6천 받고, 뭐한테도 받고, 막 이렇게 받았던데? 다시 죄질이 나빠. 그러면서 바로 현장에서 구속시켜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야,
문 잠궈 해놓고는 이제 그때부터 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변호사를 동행해서 들어갔잖아요. 김소연 변호사라는 본인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명태균 씨 억울한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무료로 수임을 해주겠다고 달라붙었어요. 근데 이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냐? 민주당에서 자리를 좀 찾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일종의 이제 일종의 앙심을 품고 민주당 반대 대척점에 간 거죠. 그래서 이분이 소속돼 있는 로펌이 대표 변호사가 황우여. 네, 우리가 황우여. 익히 알고 있는 그 황우여 전 의원. 황우여가 대표로 있는 로펌에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그 얘기를 해요. 준석이를 잡으려고 간 거다. 왜냐면 준석이의 성매매 관련된 그 의혹을 터뜨렸던 20번 남이다. 20번 가까이 그걸 해줬다라고 하는 20번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횟수를 정확하게 서로 못 세는데 아는 것만 해도 20번 정도 된다고 하는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그 이모 씨, 대전의 유성의 그 이모 씨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만방으로 깨졌어요.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 관련된 당시에 장부를 비롯해갖고 구체적인 증거를 꺼내놨으나 검찰이 일방적으로 요걸 갖다가 이준석이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이준석을 저격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 그거는 한나물의 한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준석을 구하기 위해서 변호를 뭔가 허술하게 하거나 뭐 그랬던 건 아닐까라는 저는 반대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받고 했다는 유영아에 비해서 이건 아예 이제 무보수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무보수로 하는 것도 이게 또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면 변호사비를 주지 않고 무보수로 이걸 했다고 하면 사실상 이게 일종의 기부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거는 다만 얼마라도 변호사비를 받고 하는 게 원칙인데 무보수임을 내세워 갖고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시점에 털고 나올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떠한 변호인도 세우지 않았던 명태균 씨가 검찰의 어떤 그 출두 청구를 받고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이 변호사를 선임을 한 배경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종의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찌됐거나 들어는 갔고 지금 한참 조사를 받고 있을 건데 과연 해질 때 자기 발로 저기를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구치소로 긴급 구속을 당하게 될지 그 기치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오면 이제 그 봐주기에 대한 완벽하게. 시전이 되면서 이제 스피커들, 그러니까 강혜경 씨나 또 그 주변에 있는 운전기사나, 제보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역고를 하기 시작할 거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 공개에 대해서 발표 가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그걸 하게 되면 명예훼손이나 어떤 통신물, 정보통신물에 대한 공개, 이런 걸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해갖고 고발하겠다, 이런 개소리를 시전하면서 입막음을 하려고 들겠죠. 근데 이미 그 자료들과 이것들은 이미 그 민주당 안으로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해서 후속 관련된 얘기들, 제보들이 계속 줄을 잇고 있어서 민주당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될 정도의 수준이라 그래요. 팩트 체크나 그에 관련된 거 이걸 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중대한가 아닌가 이거를 순번을 못 정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녹취들이 지금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송 작가가 이게 세일 기간이라고 얘기를 한 방송을 들었는지 어마어마한 세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검찰이 11명을 들여갖고 명태균과 주변 사람들 입을 막아보려고 하는 시도는 현 정권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달아있는 이 시기에 절대 맥힐 리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명태균 씨가 이제 혹시나 긴급 구속이 되게 되면 왜냐면 김영선도 구속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둘이 쌍으로 구속을 시켜놓게 되면
명태균 씨가 숨겨놨던 크레모가 주말에 터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적으로 김건희 육성이나 윤석열 육성이 담긴 파일들이 녹음 파일이나 통화 파일들이 터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검찰은 반드시 오늘 긴급 체포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서 명태균도 뭔가 대응책을 세워놨겠지만 그 검찰과 명태균과 김건희의 반대쪽에 있는 쪽에서도 검찰의 그 대응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플랜이 준비돼 있을 거다. 이제 검찰과 이 자료를 쥐고 있는 뉴스토마토를 비롯한 또 민주당 측에서의 일종의 이제 눈치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쪽이 하나를 까면 반대되는 거 또 하나를 까고 저쪽이 또 다른 핑계를 대고 뭔가 변명을 만들어내면 또 그에 반대되는 증거를 까는 방식으로 해갖고 계속해서 지리하게 난타전을 끌고 갈 겁니다.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그 늑대가 나타났다 효과 같은 거예요. 그 이상한 농담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가 처음에는 맥혔는데 나중에 가게 되면 안 맥히지 않습니까? 그 단계가 달 때까지 계속해서 검찰을 바보 만들고 우롱하는 방식으로 갈 거라는 거죠. 문제는 제3자가 녹음한 파일이 아닌 진짜 오리지널 통화 파일이 과연 명태균한테만 있을 거냐? 아니면 이미 다른데 제3의 장소를 통해 갖고 이게 민주당 측이나 어떤 언론 보도 언론사 쪽으로 JTBC 쪽으로 건너갔을 거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김건희가 직접 등장하는 영상이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 있으면 진짜 대박이죠. 그렇죠. 그게 이미 확보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어느 시점에 나올 것이냐, 그 시점만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사실 그랬었거든요. 그 영상이 터지면 이 디올백 영상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른 큰 어떤 말 그대로 태블릿 PC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마도 이거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제부의가 있기 직전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쓰고 이걸 제부의 올리기 직전에 터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